넘어설 수 없는 분단의 선. 그러나 조국의 명령을 받고 그 선을 넘어 남과 북을 오간 사람들이 있었다. 나라를 위해서 꼭 이것을 첩보 수집을 해갖고 와야 되겠다는 신념 하나로 넘어가죠. 군번도 계급도 인정받지 못한 그들은 비밀스런 이름 Y라고 불렀다.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마련된 공작 계획에 따라 그들은 공작 요령, 침투 경로, 그리고 수행 임무를 명령받았다. 적에게 체포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란 것 또한 국가의 명령이었다. 북파공작원이 등장한 것은 한국전쟁의 와중이었습니다. 1951년에는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에 육군첩보부대, 즉 HID가 창설되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적진 후방에 침투해 적을 교란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립 초기였던 50년대에 북파된 요원들은 상당수가 월남한 이북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작 업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훈련도 없이 적지로 대거 투입됐습니다. 겨우 14살짜리 소년이 공작 요원으로 파견되는가 하면 50살이 넘은 사람도 공작원 명단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20년 동안 실종된 북파 공작원은 5,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50년대에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68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더욱 강력한 첩보부대가 신설됐습니다. 일명 설악개발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제와 인내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우리는 엄숙히 또한 분명히. 하지만 80년대에 들어와서도 이들의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테러가 발생한 지 2달 후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서는 북한 간첩 2명이 생포됐습니다. 이들은 고성능 무기들로 중무장한 남파 간첩이었습니다. 북에서 간첩이 내려올 것이라는 첩보에 따라 다대포로 투입된 공작원들은 침투로 해서 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12월의 검은밤, 그들에겐 무장 간첩을 반드시 생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화장실에 잠복한 대원들에게 주어진 것은 몽둥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적을 생포하기 위해 총을 쏘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경매사 3일 밤 다대포 해안으로 침투하려던 북괴 무장간첩 2명을 우리 육군 초병이 발견. 그러나 초병으로 알려진 그들은 사실은 북파 공작원들이었습니다. 예, 좌측 매복지에 있던 병장 이기건입니다. 저는 그날 22시 30분경에 100m 지점에서 이상한 문체를 발견하여서 야간 투시경으로 자세히 확인해 보니 바로 뒤에 있는 적은 그때 수리탄을 까들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또 아군이 적을 덮쳤습니다. 북파 공작원들 거리로 나섰다. 서울시내 한복판 도로 위에서 불기둥이 치솟아 오릅니다. LP 가스통이 폭발하기 직전 경찰이 살수차를 동원해 가까스로 불길을 잡습니다. 진압 경찰들이 다가오자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가스를 뿌려대면서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60~70년대 북한에 보내졌던 북파공작원 동지회 회원 250여 명은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자신들의 실체를 정식으로 인정하라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공작원들은 또 훈련 기간 중 심한 인권 유린을 당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짐승의 대우를 받았어요. 짐승의 대우. 뭐 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뭐 무술이나 구호가 아니니까요. 인간 한계를 넘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무자비함과 잔인함은 북파 공작원들에게 요구된 덕목이었습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설악 동지회는 이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며 맹수처럼 키워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 자료는 상부 보고를 위해 이들 부대에서 자체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북파 공작원들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입수, 공개한 테이프에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내해야 할 훈련들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 7월 2일 제268회 국회 9차 임시본회의에서 국가보훈단체 제8566호로 만장일치 통과되어 그토록 열망하던 호국안보단체로 인정받아 힘찬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위원 이종률 후보의 정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제3기 임원선출 회장직 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기후 2번 이종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표 받으신 이종열 후보님이 당선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국가안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북한 미사일 발사 교탄, 북핵 실험 교탄, 호국정신 함양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대형 국가재난 예방 및 대민 구조 활동, 테러 예방 감시 및 신고망 구축, 그리고 태안기름 유출 정화 봉사 활동, 우예슬량 사체 수습, 수해지역 복구 봉사활동, 또한 3.1절, 6월 6일 기원축일, 6.25, 8.15 광복절,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백정기 의사, 유관순 열사 등 국가대표적 기념일에 항일정신 계승운동과 민족정기 선양 활동을 위해 항상 앞장서 왔습니다. 10월 23일 오후 2시 33분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에 연평도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위기관리 시스템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것과는 반대로 민간의 힘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수색 구조 작업에서도 민간 전문가들의 헌신과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중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와 함께 바닷속에 갇힌 200여 명의 실종자를 찾아내기 위한 수색 구조 작업이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세월호 침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해경과 해군 구조대는 물론 민간 잠수부들은 잇따라 진도로 향했고 몸을 사리지 않고 거친 바다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부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쥐배를 밟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강원도 양구군의 한 야산, 국방부 유해발굴단이 유해 항구를 발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사랑하신 특수임무 전사자의 고귀한 애국 정신을 기리고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가 수호를 위한 일념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하신 영령을 위로하고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르는 제10회 특수임무 전사자 합동위원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첩보부대 소속으로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들의 모임,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나는 오늘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를 슬로건으로 우리 영토 수호를 위해 누구보다 먼저 발벗고 나서고 있다. 애국심 함양과 조국의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들의 가슴 뜨거운 독도 사랑. 지난 2007년 제1회 독도 지킴이 행사를 시작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달려온 지난 시간.